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전략을 보면 저쪽에서는 지도가 악랄하다고 할 겁니다. 굉장히 지능적이고 집요하고요. 이란을 자유화까지 결국 몰아넣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는 엄청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란 자유화와 함께 위대한 혁명이 필연인 까닭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5월 29일 날 상황실에서 2시간 한 반 정도 회의를 했는데 그 상황실 회의 들어가기 직전에 장문에 그 트루스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회의 전에 나는 이 입장이다라고 밝혔어요. 첫째, 이란은 영원히 핵을 포기해야 된다. will never예요. 뭐 20년 동안 포기한다 이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 쓰인 걸로 보면 영원이에요. 그 다음에 호르무즈는 즉각 자유항행이 시작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란의 봉쇄를 해제하겠다. 호르무즈 자유항행이 이루어지면 이란 봉쇄를 해제하겠다.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 발굴 회수 파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 공지 없이는 돈 거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란에 돈 주기로 했다 이거 아니에요. 돈은 그리고 그 재원은 동결자산 해제입니다. 미국 생돈 주는 거 아니에요. 오바마 같이 동결자산 해제입니다. 오늘 이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를 보면 야 이건 거의 뭐 살벌한데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상황실에 왜 들어간 거야?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노선을 관련된 핵심 멤버들과 다지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그 장소를 상황실을 택한 거는 그 엄중함을 이란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상황실 들어가서 계속 이란 측과 협의했다 그래요. 협의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와서 자기는 뭐 지금 당장 무슨 서명할 생각 없다. 시간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60일 휴전 MOU입니다. 이거 한국 지금도 언론들이 종전하는데 휴전 MOU예요. 그런데 이게 백기투항이에요. 그러니까 휴전 MOU라고 쓰고 백기투항이라고 읽습니다. 60일 동안 이란의 핵무장 의지를 완전 포기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거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일 동안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실현 확인합니다. 60일 동안 농축 우라늄 발굴 회수 파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이란의 동결 자산을 진도에 맞춰서 찔끔찔끔 자산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휴전 패키지인데 문턱이 굉장히 높다. 사실은 거의 백기투항입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판사는 IRGC 비밀대원과 같은 그러한 판결을 내렸죠. 이란 멜라트 은행이 한국은행 상대 손배소에서 100억 원, 1차 100억 원을 승소했습니다. 이거 좀 미친 판결이라고 좀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2024년에 제재가 강화됐었거든요. 제재 강화되니까 그 이란 은행 쪽이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우리 걸 옮겨줘 그러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경제 제재에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동결 상태에 우리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동결 상태를 유지한 거예요. 계좌를 옮기는 것도 동결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 안 옮겨줬다라고 100억을 IRGC에 지금 배상해라라고 판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대단한 판사네요. 민사 33부 최종진 부장판사. 뭐 하메네이 종진 최 하메네이 이렇게 혹은 종진 하메네이 최 뭐 이렇게 종진 하메네이 초이 이렇게 이름을 좀 개명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심직합니다. 위대한 판사님께서는 지금 트럼프는 이란 전체주의 광시도 체제를 죽음의 자리 혹은 체제 죽음까지는 아니고 체제 변경의 자리까지 이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60일 휴전 MOU는 백기투항하라는 문서입니다. 요구 받아들이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결국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얘기했더라? 우상호가 2016년에 얘기를 했죠. 박 대통령 요구 받아들이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트럼프 마찬가지입니다. 60일 휴전 MOU 서명하면 즉 백기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이게 트럼프의 지금 그 입장이에요. 살벌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호와 트럼프는 조금 차이가 있죠. 우상호는 뻥 협박이었고 박 대통령 지금 잘 다니시면서 엄청난 또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백기투항 안 했는데 편안하시네. 그러니까 우상호는 뻥과 협박이었고 트럼프는 진짜죠. 백기투항 안 하면 진짜 문질러 버리는 수가 있죠. 그럼 60일 동안 이란의 핵무기 완전 포기 그 결정을 어떻게 확인하냐? 핵무장 의지를 포기한 새로운 레짐이 등장해야죠. 그런 레짐 운동
그러니까 레짐 진정한 후에 레짐 체인지 경향이 60일 안에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기투항하라는 소리예요. 너희 백기투항하면 레짐 체인지 될 텐데 뭐 그때 사면해주고 그럴 테니까 트럼프 그 전에도 그 말했잖아요. 총 내려놓으면 사면하겠다. 사면해주고 그럴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줄게. 뭐 그런 얘기죠. 예. 이제 거대한 착각이 있죠.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시간 쫓기고 있다. 안 쫓깁니다. 저희가 가만히 따져봤는데 아무리 봐도 안 쫓겨요. 심지어는 상당히 실력 있는 미국 전문가들도 9월 말까지는 시간이 있다. Till the end of the summer. 6, 7, 8? 7, 8, 9, 4, 5, 6, 1, 2, 3, 3, 4, 5, 6, 7, 8. 뭐 8월 말, 9월 말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플랜 A, B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플랜 A는 뭐냐?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빠른 시간 안에 때려서 관철시킨다. 주업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해협에 있는 7개 섬, 그러니까 맨 서쪽부터 따지면 그게 대툰부, 아부무사, 소툰부, 그 다음에 큰 섬 캐슘, 그 아래에 있는 라락, 또 그 아래에 있는 행암, 또 저쪽에 섬 이름도 호르무즈. 그렇게 해서 대툰부, 아부무사, 대툰부, 소툰부, 캐슘, 라락, 행암, 호르무즈 7개 섬이죠. 7개 섬과 그쪽에 이란 쪽 해안. 그걸 이제 군사작전 해가지고 때려서 관철시킨다. 뭐 그것도 방법이고. 플랜 B는 뭐 때리지 않거나 혹은 때렸는데도 관철이 안 돼. 계속해서 저항을 못 꺾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상태에서 선거 치를 수 있다. 왜냐. 쿠바 자유화로 표심을 잡고 그 다음에 십시일반으로 메운다. 이 호르무즈가 막혀서 문제는 이제 오히려 그 LPG 쪽하고요. 그 비료 같은 것들이에요. 석유만 따지면은 2천만 배럴, 매일 2천만 배럴이 나오거든요. 호르무즈에서. 이 중에서 이미 1,300만 배럴은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이 증가분이 한 200만 배럴 됐어요. 러시아가 한 200만 배럴 됐어요. 사우디가 송유관으로 홍해로 빼는 게 한 700만 배럴 됩니다. 유나이티드 아랍 후지란가 뭐 그 송유관 있죠. 오만 쪽으로. 그거로 빼는 게 한 150만 배럴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일단 한 30만 배럴 정도 더 증산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왔냐면은 있는 장비를 제대로 운영해서 증산을 한 거예요. 장비를 더 투입할지 어쩔지는 그 스케줄이 있으니까 아마 그건 빠른 시간 안에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대충 이거 따져보면 한 1,300만 배럴 가까이, 1,200에서 1,300만 배럴은 메꿔 나간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그럼 나머지 한 6, 700만 배럴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90달러 선. 90달러 선. 지금 90달러 언더죠. 87달러 뭐 이럴 겁니다. 88달러.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냥 버티는 수가 있어요. 쿠바 자유화 시키고 또 가끔 패고. 예. 그래서 이게 트럼프 말대로 이게 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버틸 수 있다고요. 중간 선거에 견뎌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림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부탁드리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구독료도 많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건 이란입니다. 이게 지금 경제 붕괴 상태인데요. 이게 계속 악화되고 있거든요. 물 부족, 그다음에 생필품 부족, 의료품 부족, 경제 붕괴 이게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월급이 나가더라도 워낙 인플레가 심해서 월급의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됐는데 그런 세상에서 너 저기 시민들한테 총 쏴서 죽여 임마 해서 죽일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그게 부족해가지고 지금 파키스탄과 아프간에서 살인자들을 수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수입해서 쓰면 그게 또 IRGC 대원 입장에선 그게 또 이쁘게 보이겠냐고. 그래서 첫째 하나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이란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은 뭐냐? 해방되잖아. 우리가 석유랑 가스만 팔아도 선진국 되는 거 아니야? 잘 살잖아. 지금 이슬람적 광신도 때문에 못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돼? 우리 자원도 많고 페르시아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경제 파탄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혁명이 안 일어나요. 근데 경제는 파탄도 있고 성취 가능한 비전은 있고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이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2025년 말 2026년 초에 지금 4만 5천 명 정도가 학살된 이 대규모 시위, 그것도 애초부터 경제 파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경제 파탄 플러스 비전, 그 극명한 차이, 그 바로크 컨트라스트. 바로크 미술을 보면 한쪽은 극도로 밝고 한쪽은 어둡잖아요. 그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심하죠. 그런 그 컨트라스트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절대적으로 트럼프 편이에요. 뭐 제가 트럼프가 지도가 악랄하다 그러면은 뭐 좀 또 좀 낚시성이라고 또 뭐 좀 비판하셔도 뭐 낚시성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좀 지도가 악랄해. 근데 나쁜 놈한테 지도가 악랄하니까 좋은 거지. 이 모택동의 지구전과 트럼프의 지구전을 좀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구전에 대한 군사 이론을 천재적으로 정립한 건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은 군사 이론 정립한 거 가지고서 그 흉악한 짓을 많이 했죠. 평생 동안 문역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대학진으로 한 5천만 명 굶겨 죽였으니까. 이 모택동 지구전은 뭐냐면 집요한 농촌 게릴라 전쟁으로 도시를 포위하고 존먹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트럼프의 지구전은 굉장히 입체적이죠. 하나는 이제 바닷길 경제 봉쇄, 그 다음에 간헐적 폭격. 저는 두 개를 한꺼번에 묶었지만 둘을 따로 분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옵션으로는 야, 우리 호르무즈 군사작전 할 거야. 7개 섬과 그 건너편 해안 쪽을 대상으로 그 군사작전 가능성이 하시라도 열려져 있잖아요. 상대방은 거의 뭐 잠도 못 자죠, 이러면. 그 다음에 야, 뭐 해안이나 뭐 주요한 시설 뭐 그렇게 간헐적 폭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 폭격할 수 있어. 정말 뭐 거의 그 문질러 버리는 수가 있어. 이것도 확장 옵션으로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기본 패키지, 그거는 바닷길 경제 봉쇄하고 간헐적 폭격. 그 다음에 확장 패키지, 그거는 호르무즈 강제 개방, 대규모 폭격. 물 밑에서는 반체제 진영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하는 것.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부터 계속 한 달, 2달 계속 가요. 8월 말. 그러면 지금 거의 석 달 남았어요. 이란 자유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백기투항하면 무슨 일 벌어지냐? 60일 동안에 또 혁명의 물길이 세져요. 그냥 뒤로 쭉 물러난다고. 저 정도 MOU 서명하면. 차이는 뭐냐? 백기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릴 수 있어. 살아나갈 수 있어. 백기투항 안 하면 목숨도 부지 못할 수 있어요. 예, 그겁니다. 이 와중에 한국 경제는 지금 미친 듯 질주하고 있는 중이죠. 1월에서 5월 달까지 수출이 5개월 동안의 수출이 4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 상저하고 그 상향이거든요.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액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6월 말까지 한 거의 5천억 달러 가기 때문에 올해 1조 1천억, 뭐 1조 2천억까지도 가능합니다. 무역 수지는 지금 5월 말까지 1,019억 달러 흑자입니다. 그럼 올해 무역 수지 흑자가, 자 보세요. 수출이 4천억 달러인데 무역 수지가 1,000억 달러잖아. 흑자가. 그럼 이 흑자, 그 수출액 대비 흑자 비중이 같다고 전제한다면 1조 달러 됐을 때 무역 수지는 얼마가 되냐? 2,500억 달러 되죠. 2천억에서 2,500억 달러. 2,500억 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경상수지는 3월 말까지 816억 달러인데요. 이게 경상수지가 그 월말이 끝나고 40일인가 60일인가 있다 발표돼요. 굉장히 늦게 발표돼요. 그래서 4월 달께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4월 달께 발표되려면은 6월 10일경이 돼야 발표될 겁니다. 40일인가 50일쯤 돼요, 그게. 5월 달에 보면 5월 달이 지금 무섭거든요. 수출이 거의 880억 달러 아니에요. 무역 수지가 5월 달 한 달 동안에 269억 달러가 흑자예요, 무역이. 그래서 2026년 연간 예측이 수출이 1조 달러 혹은 1조 2천억 달러, 무역 수지 2,300억 달러 혹은 2,500억 달러, 경상 수지 3천억 달러 이상인데, 경상 수지 3천억 달러가 이게 어떤 규모냐면요. 올해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5년에 중국의 경상 수지가 한 7천억 달러 정도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중국의 무역 수지로는 1조 달러쯤 벌어도 그 무역 외 수지에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경상 수지는 한 7천억 달러 정도 흑자거든요. 근데 그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지금 수출이 반도체 중심이다라고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 반도체가 그냥 반도체가 아니죠. 그냥 D램이 아니고 HBM이고 그다음에 또 낸드도 지금 무지하게 지금 그 HBM 스타일로 막 쌓아 올리는 걸로 지금 아주 고급 낸드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잘은 모르지만 아마 낸드가 그렇게 가는 거는 온 디바이스 AI 때문일 거예요. 이런 데다가 AI 엔진이 온 디바이스로 돌아가려면 이런 데서 쓰는 메모리 공간이 넓어야 되잖아요. 이런 데가 낸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온 디바이스. 그래서 그 메모리도 그냥 일반적인 D램이 아니고 그 고급진 메모리들로 계속 치고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뭐 국내 양사가 거의 7, 80% 먹고 있잖아요. 그 삼성이 파운더리 하고 있고, 또, 이게 그 경제 체제가 글로벌 위상이 바뀌거든요. 지금 한류, 뭐 화장품, 식품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 영역들, 뭐 전고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퍽퍽 치고 나가는 게 있다고요, 한국이.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무슨 그 뭐죠? 가스터빈 같은 거. 전력은 무지하게 필요한데 발전소를 가장 빨리 짓는 길은 가스터빈이죠. 예. 이 낙수 효과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우리가 이제 야, 한국 팍 망해버려라 씨. 이재명이 꼴 보기 싫다 말이야. 리짜명이 꼴 보기 싫다. 팍 망해버려. 리짜명 때문에 팍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 위대한 혁명은요, 경제가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위대한 혁명, 뭔가를 성취하는 혁명은 경제는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정치가 개판일 때 일어나요. 혁명이라는 건 무질서고 유혈로 나갈 수 있고 피바다로 나갈 수 있고 무질서로 나갈 수 있고 혼란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의 폭발이잖아요. 혁명 혹은 혁명적 저항이라는 건 에너지의 폭발이란 말이에요. 그 폭발하는 에너지가 컨트롤 되려면, 그래서 어떤 방향에 가려면은 경제 발전이 있든지 경제에 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란이 컨트롤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국과 한편이 돼서 에너지 장사를 제대로 개발해서 하고 그리고 친서방 자유공화국으로 발전하면 아랍을 훨씬 능가하는 우리가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비전이 있는 거거든. 그게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이란은 혁명이 일어난 후에 상황이 수습 가능해요. 이 한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는요, 이렇게 위대한 혁명, 혁명적 에너지가 폭발했을 때 그게 엉뚱한 대로 막 피바다로 가고 이상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혁명은 이렇게 어떤 비전이나 경제 발전의 에너지하고 개판 정치가 충돌할 때 나옵니다. 영국의 1688 명예혁명 똑같습니다. 경제는 17세기 후반에 영국의 경제력이 급성장합니다. 영국은 식민이거든요. 저는 뭐 잘은 몰라도 유럽 나라들이 식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그러면 뭐 가서 플란테이션 운영하죠. 뭐 IT 뭐 그러니까 농장 운영하는 거죠. 플란테이션 혹은 광산 개발. 독일이 식민이 좀 있죠. 아프리카 남단 쪽으로 앙골라 이런 언저리로 독일 이민들이 있었죠. 네덜란드도 식민이 조금 있어요. 근데 자원 개발이나 이런 자원 개발의 플란테이션에 저기 집중돼 있죠. 반면에 영국은 그 지금 보면 집단 이민이에요. 나라가 없는 신천지에 집단 이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과 뭐 거래를 하든지 원주민을 몰아내든지, 당시 영국의 예를 들면 뭐 동부 13개주 거기는 나중에 서부로 밀려갈 땐 인디안들이랑 엄청 충돌했는데 동부 13개주 먹어 들어갈 때는 영국이나 유럽 식민자들이 인디안한테 돈 주고 땅을 샀어요. 굉장히 비싼 값 줬어요. 맨하탄 같은 것도.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집단 이민을 시작했는데 그게 집단 이민을 하면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자기 근거지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랑 이제 그 중상주의가 맞물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세기에 퍽 뜬다고 영국이. 그래가지고 그 네덜란드가 영국도 주어 패잖아. 그 재해권 문제 때문에. 네. 그렇게 경제는 막 뻗어나가려고 그러는데 정치는 개판이에요. 불안정하고 정부는 재정 위기고. 거기다가 이제 그 왕이 새 왕비를 캐톨릭을 하고 국구열을 캐톨릭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딸과 사위를 왕으로 세우죠. 왕을 밀어붙이죠. 이걸 무혈혁명이라는 무혈 아닙니다. 이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왜 무혈이라고 할 수 있냐? 그 왕을 목을 안 잘랐어. 네, 목을 안 잘랐어요. 왕의 목숨만은 살려줬다고요. 그래서 무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조가 왕비 쪽으로 해서 뭐 이어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 딸 쪽으로 해서. 네. 혁명 이후 급속한 제도 정비가 있습니다. 10여 년 사이에. 우선 첫째, 영국 은행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그리고 국채 발행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어요.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게 도입됐어요. 그리고 화폐를 표준화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은절편을 썼거든요. 은덩어리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는 방식이었는데 은동전으로 딱 표준 동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급속하게 발전하죠. 이제 18세기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산업혁명이랑 맞물리고 이렇게 경제는 발전하고 있는데 정치가 개판인 거예요. 너무 재정액이 몰려가지고 나중에 프랑스에선가 구제금융 받았는데 돈 빌릴 데가 없어서. 예. 정치는 개판이고 그리고 막 국교 바꾸려 그러고 얼마나 개판이야. 정치는. 예. 미국의 1776 독립혁명도 똑같습니다. 경제는 미국이 굉장히 생활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뭐 자원이 풍부하고 뭐 농업이 워낙 강하고 하니까 굉장히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강한 상태죠. 그런데 정치 및 제도가 개판이었어요. 우선 첫째, 뭐 당신은 지금과 다르잖아. 무역이라는 게 뭐 돛담배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에서 공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호관세가 좀 필요한데 이게 영국 본토랑은 영국이 세계 최고의 그 공업국가인데 본토랑 세금이 없으니까 영국 앞에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국, 즉 영국과의 무역 적자가 그냥 어마무시하게 불어나요. 그럼 무역 적자가 불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에 있는 돈은 박박 긁어갖고 영국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 통화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경제학 하시면 아시잖아요. 경제 규모에 맞춰서 통화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통화 공급에 절대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영국은 정책을 식민지에서는 너희 식민지 통화 발행하지 마 이렇게 했다고요. 일제가요. 바깥에 그러니까 화폐 발행 그러니까 동경은행권과 1대1일 거예요. 1대1로 보장이 되는 화폐 발행을 할 수 있는 은행을 세 군데인가 두는데 하나가 타이페이, 그 다음에 한국의 조선은행, 그 다음에 만주은행이 아마 화폐 발행이 가능했을 거예요. 만주국은행이. 그러니까 여차하면 화폐 조정률을 정급해주면 동경은행권과 조선은행권을 1대1이 아니라 1대 1.1대1, 1.2대1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유두리 제도를 가져간 거예요. 영국은요. 너희는 통화 발행하지 마. 다 본국 화폐만 써. 그러니까 식민지 입장에서는 숨을 못 쉬잖아. 이런 개판 정치였다. 거기다가 그걸 더 악화시켰어요. 막판에 가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무역을 통제하고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큰 땅터리니까 이게 밀수 얼마든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인도 제도에서 당밀, 그러니까 설탕을 대체하는 그때는 사탕수수보다 좀 쌌나 봐요, 당밀이. 당밀과 차를 많이 수입을 했는데 보스턴 티파티가 그겁니다. 그게 밀수거든. 그러니까 관세를 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눈을 감아줬었거든. 근데 그걸 단속을 엄청 심하게 하면서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 밀수 단속이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식문지 내부 거래에 대해서 영국 의회가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안에서 자기들끼리 파고 사는 것에 대해서 영국 의회가 세율을 정하고 거기서 나온 세금을 영국 본토로 가져갈 수 있게. 그래서 폭발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영국 의회가 세금 부과하는 걸 반대한 게 에드먼드 버크예요. 에드먼드 버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세금을 내려면 투표권이 있어야 된다. 영국 정부에 결국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영국 의회에 와서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근데 미국 의회는 미국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미국 의원들의 숫자는 많아지니까 그러면 영국 의회가 북아메리카
선거구를 대표하는 선거구에서 뽑힌 의원의 숫자로 계속 더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은 영국의회가 영국의회답지 않게 되니까 이거 못할 짓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 대해서 세금 걷지 말아라 그랬어요. 반역자 소리 들었지. 그게 영국 보수주의예요. 굉장히 합리적 점진적 개혁이에요. 아무것도 안 고치겠다가 아니야. 굉장히 합리적 점진적 개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한국이 그래요. 한국이 1987 혁명인데 이게 한국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던 해 1월 달에 정부 주도 고속 성장 모델을 버리고 그 당시에는 성장론이라고 불렀어요. 남도구 전 총리가 주장을 했죠. 신현악 부총리와 강경식 그리고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김재익이 3인방이 주장한 그러니까 안정화 정책을 택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민간주도 시장주도 경제예요. 즉 관치금융도 줄여나가고 정부가 막 돈 이렇게 하는 거 줄여나가고 정부 주도 투자도 줄여나가고 뭐 이런 거예요. 공사 이런 거 줄여나가고.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물려받아서 충실히 한 거 아니야. 재정 균형 맞추고 정부가 막 여기저기 막 침발르던 거 다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1980년대 중반이 되면 민간 시장 주도 경제가 제대로 먹힌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닭고기, 돼지고기. 84년, 5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전에는 외화가 부족하니까 외화를 함부로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소비재에 해당하는 거는 달러가 배정이 안 돼. 그러니까 사료를 수입을 못 해와. 돼지를 못 길러. 닭을 못 길러, 대량으로. 그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전에 돼지고기 값이 거의 뭐 소고기 값만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이제 돼지나 닭이 인간과 경쟁하는 가축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못 들여왔다고요. 그래서 80년대 중반, 84년 5년이 되니까 뭐 서민층까지 이제 막 돼지고기를 배가 터지게 먹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천지 사방에서 다 이제 하루 종일 돼지고기만 굽죠. 고기만 구워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요, 그때는 산에서 음식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전부 뭐 숯 걸머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버너는 다 가져가고. 그럼 주로 많이 해 먹던 게 그 당시에는 고추장하고 마늘로 고추장 돼지 불고기. 그거 그냥 돌판 같은 거 혹은 석쇠 같은 거 얹어놓고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소주랑. 그동안 고기 못 먹은 것 때문에. 그래서 산이 돼지고기 식당 냄새야. 전부 산 전체가. 그래가지고 YS 때 산에서 취사금지를 시켰잖아. 그러니까 그게 산에서 밥을 못 짓게 된 게요. 1990년대 초입니다. 한 3년 전쯤 돼요. 저는 이제 말을 안 들어서 조그만 반어에 라면에 떡국떡을 항상 가서 먹었죠. 숨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그러니까 소비가 확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경제에 관한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정치는 신군부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자괴감이 있는 거죠. 이게 넥타이 부대의 본질이에요. 넥타이 부대는 뭐 운동권 출신이 아니에요. 넥타이 부대가 이제 저보다 제가 1959년생인데 넥타이 부대가 1950년 이짝저짝까지 올라가거든요. 저보다 한 10살 위까지. 1948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6.25 동의들이에요, 주로. 직장인들. 넥타이 부대가 나온 거지. 그 앞에 학생들이 앞장서고, 학생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막스 레닌주의나 주사파로 무장을 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 사정을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는 발전하는데 정치가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정치가 개판이라고 인식하니까 사실 뭐 개판이 아닌데,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뚜뚜전이라고 불렀지. 문어대가리라 그러고. 왜 그러냐면 9시 뉴스 그러면 땡전, 뚜뚜전, 뚜뚜뚜뚜 9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러고 나가거든. 매일. 그 뚜뚜전이라 그랬죠. 땡전이라 그러고 문어대가리라 그러고. 그러나 이거 그 신군부는 저는 특히 타협에 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이런 타협이요,
거의 무혈인데 사실 몇 명 죽었지만 그 시위 과정에서. 그러나 그 거대한 정치 변화로 치면 거의 그 무혈이거든요, 일종의. 아니 무혈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영국도. 근데 수천 명 죽었어요. 영국은 진짜 군사 충돌이 있었다니까. 거기에 무혈은 왕의 목을 안 잘랐기 때문에 무혈이지 충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국은. 뭐 미국 독립혁명은 엄청 피비린내나고 잔인했고 서로. 이게 타협은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나이스한 타협은. 그래서 이 타협이 굉장히 위대한데 이게 이 타협의 근본 정신, 신의 성실을 어기고 그걸 얽어가지고 백담사 생활시키고 감옥 생활시키는 그 통수 때린 인간이 이제 YS죠. 예. 그래서 이 혁명 이론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 이게 위대한 혁명을 왜곡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마르크스 거짓말 이거거든. 자본주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충돌에 의해 멸망한다. 생산력이 뭐예요? 테크놀로지입니다. 생산관계가 뭐예요? 소유관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 테크놀로지 엄청 발전하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소유관계 때문에 둘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없애면요 테크놀로지 더 발전하고요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스토리를 이제 도식화해서 말하면 그거예요. 아니에요. 생산력은 뭐냐면 경제 발전, 경제 다이내믹, 경제 비전이에요. 경제는 막 뻗어나갈 수 있어. 잠재력을 갖고 있어. 혹은 경제는 뻗어나가고 있어. 다이내믹이 있어. 발전하고 있어. 그런데 그리고 생산관계는 뭐냐면 정치와 제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와 정치가 충돌하는 거야. 경제는 발전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정치가 족쇄로 작용해요. 그때 위대한 혁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개판 정치와 황당 제도가 경제 발전 및 경제 다이내믹을 가로막으면 위대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요. 네, 이게 진실입니다. 반면에 수치심에 의해서 이제 광분혁명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냥 러시아 1905년에 쭉 깨졌거든. 일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키 작고 볼품없고 뻐드랑니 나온 저 요만한 인간들이 우리 러시아 제국을 작살내. 근데 국가제도를 정비해 갖고 한 30여 년 만에 못 참겠는데 30년 넘잖아. 50년 되지 국가제도 정비한 지. 메이지 유신이 1850년 될 테니까. 네. 중국 보잘것없는 야만인들이 말이야 외라고 표현해요. 외놈들이 국가제도를 정비해서 우리를 짓밟아. 1894년 청일전쟁,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일제가 저지른 짓이 뭐냐면 딱 눈치 딱 까니까 독일이 패망하게 생겼거든. 막판에 쳐들어가서 독일의 그 독일이 따먹은 중국의 그 산둥 이런 데 있는 청도 이런 데 있는 거 뺏었죠. 그리고 그거 다시 토해놓고 가면서 압력받아서 중국에 대해서 아주 굴욕적인 거를 이렇게 그 강요를 했죠. 그게 오사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오사운동 선언문은요 수치심과 광기에 차 있어요. 3.1운동은 굉장히 유장하면서 문명에 관한 비전이잖아. 현대 문명에 관한 비전 아니야. 그리고 한국이 독립을 해야 한중일 3국이 정립을 하고 그래야 동아시아가 안정된다. 같은 거죠. 한반도가 자유통일,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워져야 한중일 3국이 정립한다. 그 비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란은 1979년에 혁명 터질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랍 놈들이 똘똘 뭉쳐서 자원민족주의로 미국을 짓밟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야. 우리는 미국의 개가 저 팔렙이라는 미국의 개가 페르시아의 전통과 종교와 정신을 파괴하고 있지 않냐. 이거를 성직자들이라고 불리는 광인들이 세뇌한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에서 촉발된 광분혁명이에요. 혁명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혁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폭발이고 그 안에는 피바다와 광기가 내장돼 있어요. 혼란과 피바다와 광기가. 그러면 이 에너지가 그걸 순화시키고 그걸 승화시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틀은 뭐냐 이거야. 그거는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대한 생생한 감각적 확신이에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게 있으면 에너지가 터져 나올 수도 있고 터져 나온 에너지가 제어돼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그 코스로 좀 가고 있어요.
87혁명 같은 코스로 가고 있어요. 1987혁명 같은 코스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그런 거 옛날부터 있었잖아. 뭐 이건희 회장이 뭐 1995년 그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고요. 관료 행정조직은 삼류고요. 기업은 이류입니다. 이 말 했다가 미운털 찍혀갖고 고생하셨지. 근데 그건 최고 지도층이 한 소리지. 일반인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돼요. 요새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야, 어떻게 우리가 일본, 독일보다 훨씬 강해? 벌써 이 얘기 나오는 순간 리짜이밍 때문이야, 리짜이밍 덕분이야 이런 얘기하면 너 지금 뭔 소리냐? 문재인이가 삼성 잡아서 회쳐갖고 중국에 바치려고 그랬어 임마. 노란봉투법하고 얘들은 그게 뭔 리짜이밍 덕분이야. 바로 그러죠. 출산율 절벽도 극복할 수 있다. 지금 뭐 한 1.2, 뭐 1.3 육박하지 않나 다시? 예. 2점 뭐 한 1, 2 가면 이제 되잖아. 2까지만 올라가도 어디가.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새로운 세계 질서와 함께하면 계속 발전하면서 북한 자유화를 노려볼 수 있다. 맞죠? 미국의 새로운 질서와 함께하면 계속 발전하면서 북한 자유를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생각들 지금 하게 된다고. 이란 자유화되면. 그냥 일반 국민들이.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뭐 생생한 감각이야. 그럼 거기서 정치적 환멸, 분노, 열정으로 점프해야죠. 근데 정치가 족쇄야. 이 족쇄는 저 종중 애들이야. 리짜이밍이야. 그때부터 이제 환멸과 분노와 열정이 되는 거거든. 정치는 개판이다. 타락해 있다. 정치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종중, 친중, 좌빨, 해체주의는 쓸어버려야 된다. 이러면 이제 빅점프한 거예요. 그 코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게요, 한국과 같이 세계랑 딱 맞물려 있는 나라는요, 미국 써버리는 일, 유럽이 쇠락하는 거, 일본이 쇠락해서 개고생하고 있는 거, 이란이 자유화되는 거, 아랍의 군기가 잡히는 거, 중동이 바로 정돈되는 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게 그냥 느껴지는 나라거든요, 이게. 그냥 느껴져요,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촉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어권과 영어 소통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옹졸하게 리짜이밍 이때 나라 막 그냥 망해버렸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그냥 잘 나가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옹졸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반발과 그 저항의 에너지가 병들어요. 피폐한 상태에서 터져 나오면 병들기 굉장히 십상해요. 피폐해지면. 반면에 우리가 80년대 초반에 이렇듯이 80년 초반에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 전 세계에서 그 코스 간 나라가 없어요. 중국 그거 못 가가지고 지금 저지랄 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중국이. 정부주도 고속성장을 하다가 민간주도로 빅점프하는 거거든요. 살신성인이라고. 권력 잡은 체제에서 보면 살신성인이에요. 자기 권력의 기반을 해체시키는 거잖아. 그건 빅점프거든요. 그거를 해서 성공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다고요. 85년경이면 일반 국민들이. 경제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우리 잘 나가고 있어. 될 것 같아. 근데 왜 아직 신군부냐. 아직도 그냥 9시 뉴스만 켜면 왜 또 전두환 대통령은 하고 나오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자괴감과 경제적 그 번영에 대한 확신. 이 두 개, 이런 게 결합이 될 때,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한국의 1987혁명, 이것과 같이 또 1987의 위대한 타협. 저는 신군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다고 봐요. 그 타협이. 사실상 무혈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작동을 하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 작동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아마 그게 한 번 더 벌어질 것 같다. 그런 예감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